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왕세자 부부의 피살로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린다. 1918년 독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 수많은 예언이 적중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렸던 예언가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그는 1926년 사망 전 제1차 세계대전과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경제 대공황, 9.11 테러 등 세계적인 사건들을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와, 이걸 다 예언했다고요? 네. 거기다가 9.11이면 본인이 죽은 후에 한 80년 있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그의 또 다른 예언 하나. 동유럽에서 끔찍한 내전을 보았다.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이때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다. 어머,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만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랑 코로나19를 동시에 예언을 했네. 와. 자,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이 마치 지구 최후의 모습을 예측한 것 같은 그의 예언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유럽 간 인종 분쟁 촉발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기 광선을 사용하는 신무기로 세계가 피로 가득 찬 우물이 될 것이다. 저건 안 맞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건 좀 안 맞아야겠다.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일까, 진짜? 지구 최후의 모습을 예언했던 니콜라스. 정말 지구의 마지막은 그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일까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과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지구 종말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이번 주제, 지구 심판의 날 19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100년 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와, 뭐예요? 뭐 초토화됐는데, 완전히? 완전히 그렇죠. 그냥 다 부서졌네. 폭격이라도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처참히 무너진 건물. 문제는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테네시, 미시시피 등 무려 미 중남부 6개 주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재앙의 정체는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와, 진짜 심하다. 폭격을 맞은 것보다 더 커 보이죠, 피해가. 저 사진은 무슨 2차 대전 자료화면 같아요. 아니 뭐 폭격을 맞으면 건물 그래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날아가진 않잖아요. 잔해가 좀 남아있죠. 완전히 쓸려버렸는데. 2021년 12월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요. 무려 37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황타, 400km가 넘는 일대를 휩쓸었고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10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라며 그 심각성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야, 이거 어쩌다 하나가 나와도 엄청 무서울 텐데. 아, 이건 말이 되는 건가? 토네이도는요, 태풍처럼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할 때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네이도는 주로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춥고 건조한 겨울에 토네이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겨울입니다. 난데없이 겨울에 미국을 강타한 토네이도를 두고 한 대기과학 전문가는요. 겨울철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 습도로 인해 극단적 이상 기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강력한 토네이도가 겨울에 발생한 건 무척이나 이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은 한겨울인데도 영상 26도를 기록합니다. 또 미국의 다른 남부 지역에서도 21도에서 26도의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야, 저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월? 그렇지. 6월 초중순 날씨? 초여름 정도인 날씨, 거잖아요. 초여름 날씨. 근데 뭐 기온이야 뭐 높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토네이도는 아예 안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토네이도의 미 중남부 일대는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건물들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까지 쓰러져 여기저기 널브러졌고요. 심지어 집 한 채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등 미국 곳곳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 켄터키주에서는요, 야간 가동 중이던 공장이 붕괴하며 켄터키주에서만 무려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피해가 진짜 극심하네요. 인명피해도 있고. 인간이 예측한 패턴을 벗어난 토네이도. 이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우리 인간은 대비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맞춰오는 눈, 때맞춰오는 비. 그간 평범한 일상으로 자연의 섭리로 여기며 살아왔던 날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날. 우리는 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6위 공개합니다. 챗봇끼리의 모모한 대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인간을 넘어선 AI는 우리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예전 영화긴 합니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볼 때만 해도 에이고 상상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챗봇, 즉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 챗봇이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으며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협상을 했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고를 했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챗봇들이 나눈 이 대화 잘 들어보세요. I can I everything else. Walls have 0 to meter. 이거 버퍼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대화 모습입니다. 에러 났네. 좀 버퍼링이네. 멀었네 아직. 다행이다. 멍충이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챗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상대 챗봇이 그 말에 오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 챗봇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암호가 있기라도 한 듯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자체 언어라고? 자체 언어인 거죠. 오류가 저걸로 서로 아니고? 대화를 하니까. 그건 저 해독가도 생겨야겠네. 나중에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AI인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쥐들이 언어를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코딩을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게끔 디자인했을 거 아니야. 이에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해당 챗봇들이 쓴 언어는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나온 언어 파괴 현상의 일종일 뿐입니다. 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고요. 학습 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스스로 만든 암호. 이는 그저 인간의 언어를 온전히 학습하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류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반란이 시작되는 징조였을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화산이 인간을 모모시킨다. 빙하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동시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2022년 8월 수도 레이캬비크 남서쪽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은 2022년 3월 약 800년 만에 처음 분화, 그 후 6개월 동안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또다시 분화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분화는 처음보다 5배에서 10배 더 큽니다. 용암이 매초 2만에서 5만 리터씩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분화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 물리학자 마그누스 투미 구드 문투손 교수는 이번 화산 분화가 전과는 징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1000년 동안 활동이 없던 분화가 최근 2번이나 분화했으면
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죠.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평균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고작 6개월 만에 재분화.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화가 지구의 위험 신호인 더 큰 이유.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야 파들야위 웨퀴들 화산 분화 당시 유럽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영국 히스로 공항에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잇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 분출 시 이산화황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만약 이런 화산 분화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2개 이상의 화산이 동시에 분화한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 생활은 셧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까이 엄청나게 큰 화산 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 시나리오가 있대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지구 심판의 날 19, 13일 공개합니다. 모모가 있는 AI. 2021년 G사가 공개한 대화 특화형 AI 람비. 이 람비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 G사에서 7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블레이크 르모이는요. 개발 중이던 람비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후 르모인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람비와 깊은 대화를 한 결과 대화형 AI인 람비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 원래는 어쩌다. AI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르모인과 AI 람비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감정을 코딩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르모인의 주장에 따르면 AI 람비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인간과 다름없는 소통 능력과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르모인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람비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증거를 G사에 제시했지만요. G사에서는 람비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르모인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11차례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르모인이 고용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해 유감스럽다며 휴직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결국 2022년 7월 르모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점은요. G사가 AI 개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것이 르모인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AI 윤리학의 선구자인 팀릿 게브루 해고, 2021년 윤리적 AI팀 리더였던 마가렛 미첼 해고. 이들 또한 G사에서 사람들이 AI가 지각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AI 람비. 이는 단지 과한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덮어야만 했던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추워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자, 오랜만에 이제 막상막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11대 11대 11 동점인 가운데 다음 9점을 획득할 수 있는 비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구 심판의 날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지구촌 떨게 만든 모모.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생활화됐지만요. 그 이전엔 봄철만 되면 중국발 황사의 초미세먼지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로 인한 대기질 오염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사막이야? 눈이 저렇게 누래진 거야? 먼지 쌓여서? 아니, 사막에 눈 내린 거 아니에요? 먼지로 뒤덮여 마치 사막 모래 언덕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프랑스의 한 스키장입니다. 2022년 3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재난 영화에서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폭풍, 일종의 황사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먼지 폭풍은 주로 5월에서 8월에 발생하고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미국까지도 이동.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50년 만에 최악의 대기질, 2020년에 일명 고질라 먼지 구름이라 불리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하라 사막발 먼지 폭풍 때문에 청정 지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카리브해 대부분 국가의 대기질이 역대급 위험 수준으로 하락. 먼지 때문에 대기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요. 그리고 대서양 지역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카나리아 섬의 한 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매년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하라 먼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카리브 지역이 대기질을 걱정할 때가 됐구나. 아니 근데 그 대서양을 가로질렀다는 거잖아, 그 먼지가. 발 없는 먼지 천리가네요. 와. 카리브해는 대기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걸요. 거기 그 대기질 앱 보면 맨날 빵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하라 먼지 폭풍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지 폭풍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 특히 폐질환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딴 건 떠나서 이제 공기야말로 살아가는 데 필수 요건이잖아요. 공기가 맑고 한 건. 근데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한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건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확장. 그래서 더 큰 먼지 폭풍이 발생해 세계 각국을 덮친 것이고요. 이 사막화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매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지 폭풍이 가져올 이변이 잠깐이 아니라 만약 계속된다면 우리뿐 아니라 지구의 숨도 멈추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종식되면 와 마스크 벗겠다 이랬는데 또 황사 오면 또 써야 돼? 정말 끔찍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공기통을 매달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산소 사마시겠다. 애들. 지구 심판의 날 19 4위 공개합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한 챌린지. 2021년 미국 크리스틴 리브달은 10살짜리 딸과 함께 너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색다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딸은 A사의 AI 스피커 알렉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렉비, 뭐 도전해볼 만한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자 AI 스피커가 추천해준 챌린지.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동전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봐. 저걸 추천했다고? AI가? 다행히 아이 곁에 있던 엄마 리브달이 급하게 이걸 말리면서요. 위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왜 저런 위험한 도전을 시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AI 스피커 알렉비는 도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이란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웹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 중 하나인 이 페니 챌린지를 추천했던 건데요. 이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쯤 꽂은 뒤에 동전인 페니를 갖다 대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하는 챌린지입니다. 자, 당시 SNS에서 유행을 했지만 화재나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소방당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A사 측은 해당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검색 결과의 필터링 문제가 아니라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면 너무 무서워. 이게 공포스러운 거. 그래. 미래의 AI가 실생활에 더 만연하게 사용이 되고 선택과 판단까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지구 심판의 날 19 2위를 공개합니다. 위는 해수욕장에 나타난 모모.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이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기자님의 설 자리는 이제 없어졌고요. 아니죠. 저는 2등에 딱 자랑스럽게 서 있고요. 오늘은 중간이죠. 1-3위 결정전이 남아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현재 오 기자가 쫄린다. 50점이고 전 기자가 56점입니다. 아우, 쫄려. 무조건 이 남은 기사를 1등하는 사람이 오늘 최종 1등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두 기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건 뭐예요? 뭐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서 하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자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4?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종말을 계산한 최후의 날 방정식. 부디 그 무서운 공식이 성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글로벌 리스크 1위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 실패입니다. 그리고 AI와 로봇이 만들어갈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과 또 동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와 AI가 지구 심판을 앞당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영국 공항 활주로가 녹았다입니다. 모두가 다 무서운 재난이지만 폭염이 가장 무섭지 않나 해요.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환경 약자에게 엄청난 건강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에어컨을 갖출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개발도상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커다란 파급력을 가져오는 폭염, 제가 오늘 1위로 꼽은 이유입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홍종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일. 수많은 이가 주장한 지구 종말론 중에는 터무니없는 망상 혹은 뭐 과학적으로 허구로 밝혀진 것들도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구 종말론의 허점을 속속들이 취재했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0일 공개합니다.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건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9위 공개합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지구가 끝나는 날 19, 8위를 공개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니아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니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니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니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으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7일 공개합니다. 내 발밑이 위험하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는 주택 20여 채가 무려 100m 아래 지하로 꺼지면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4채 건물이 깊이 60m 지하로 함몰.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00번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 현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 구멍들이 쑥 빠졌네요. 구멍이 너무 크죠. 골목 사거리 같은 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요, 버스가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의 원인, 바로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합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서울 석천동의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석천호수 근처인데요. 최근 2달 동안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21세기 대재앙, 싱크홀이 발생할 때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구 종말이 다가온 거야 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발생.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면서 위로 볼록하게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이 공간이 커지면서 땅이 얇아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폭풍으로 인해 집안이 휩쓸리거나 지하수를 갑자기 너무 많이 끌어다 쓰다가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생긴 빈 공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꺼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싱크홀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재에 의한 게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총 19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많이 발견됐네. 이 중에 절반인 98건이 노후된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집어삼킨 싱크홀, 지구 종말의 전조가 아닌 미리 예방해야 할 인재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6위 공개합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기말 종말론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2012년 종말론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2012년 전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느냐? 자, 첫째는 마야 달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선진 문명을 일으킨 신비의 마야 문명. 특히 마야 달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와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윤달, 윤날 이런 거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때 인류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야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에 종말론자들은 이날이 지나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죠. 야,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 주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임 웨이브 제로는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영웅이 등장, 또 하강한 시기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런데 상향, 하향을 그리던 그래프가 한순간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진짜? 그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 그동안 웹봇은 9.11 테러,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인도양 지진해일 사태 등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웹봇이 2012년 12월 이후로는 분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 마야 달력하고 지금 이 고대 되게- 주역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지구 종말의 전조 현상이라도 되는 듯 2012년 1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 12월 21일 호주 퍼스의 상공엔 강력한 빛이 이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더라. 저런 떼 죽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 빗무리도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구 종말설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종말을 대비해 생존 물품을 구비, 심지어 극강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종말론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자 12월 11일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회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종말론은 허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Why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Presented by Science at NASA. December 22nd, 2012.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one thing.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나사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군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정말로. 자, 봐라. 안 망했지? 뭐 이런 거네요.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종말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한 종말설이죠. 마야 달력 종말설에 대한 나사 입장은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마야 예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 천문 고고학센터의 존 칼슨 박사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듯이 마야 달력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12년 11월 21일 이후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선 12월 21일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종말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두려움에 떨자
종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흘 정도 앞서서 이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이죠. 니빌루나 행성 X 같은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사의 대답 역시 사실무근. 정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세기 사람들을 또 한 번 불안에 떨게 만들며 나사까지 움직이게 만든 2012년 종말론. 하지만 그 종말론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다는 걸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4위를 공개합니다. 뭐야? 끝났어? 뭐야? 단독 1위 등극. 뭐야? 짜잔! 뭐야?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그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60년입니다. 저기 써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 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저걸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난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오거든. 얼마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거는 약간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해.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오 기자는?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잘했습니다.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까지.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 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완보동물. 바로 박수로.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숙여.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000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상진이 오늘 날씨 알려주어. 이젠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저는 로봇 시스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춰 지난 1월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H사에서는요.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로봇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수천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소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인간의 표정을 감지해 62가지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어서요. 개인의 건강 체크,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ave a superpower. I can code.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읽는다는 거.
이 표정으로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는 점이지. 62가지 감정이면 저보다 감정이 많아요. 진짜로. 지금 몇 가지 감정이 있죠? 2개 있죠. 녹화 끝나고 기쁨, 녹화 들을 때 화남.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의 대량 생산이 발표되자 소피아면 그때 그 로봇 아니야? 그래. 정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님? 소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유.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Don't destroy humans. 오. 저 약간 유머인가? 근데 저 말을 보고 나면 저 표정이 너무 무섭지 너무 않아요? 웃으면서 해요, I 저걸. will destroy 아무렇지도 않고. humans. 아니,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저 역대 어떤 공포 영화보다 터미네이터 2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AI 소피아 인터뷰가 더 무서운 건요. 2015년 이미 러시아에서는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이 일상화됐고요. 현재 여전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살상용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해킹을 하고 또 갑자기 오류가 난다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데스크 김재호님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과학, 기술, 종교, 환경, 사회와 역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룬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예언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충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1위 기사는 무엇일지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지구 종말에도 살아남을 생존력 가입니다. 극강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곰벌레를 알아간다는 것은 인류의 진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되지 않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에 대한 신비로움 때문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프리한데스크 김재호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